슬라이스 철저 마스터 직열펌 스타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보부 머시 계열이고요. 보시면은 프론트 쪽이 좀 무거운 느낌이고 백 쪽이 좀 가볍게 층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슬라이스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 두 가지로 활용을 해요. 다이애고널 섹션을 사용해서 급격한 햄라인선과 비슷한 라인의 급격한 다이애고널 섹션과 그 다음에 뒤쪽에 백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완만한 다이애고널 섹션을 사용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급격한 다이애고널 섹션과 그 백에서 완만한 다이애고널 섹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은 급격한 유라인 섹션을 사용해서 커트를 하다가 백으로 연결되는 구간에서 이 햄라인 주위를 자를 때 네이프까지 슬라이스를 커브지게 나누는 거, 이 부분을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나누는데 그때서부터는 사이드 나누는 거를 배제시키고 뒤쪽에서만 섹션이 나눠가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리프트 업을 사용해서 엘리베이션이죠. 각도를 들거나 높이면서 이제 백에서 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디자인 라인, 이 디자인 라인을 만들기까지는 리프트업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1번 사진 보면은 햄라인, 페이스 라인이죠. 페이스 라인에 따라서 급격하게 유라인 섹션을 하나 나눠주세요. 급격하게. 자, 이렇게 유라인 섹션을 나눠주시고 앞쪽에서 앞머리에 길이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간에 맞출게요. 미간에 각도는 들지 않고 다운 시켜서 리프트 다운, 그래서 최대한 낮춰서 가이드를 하나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굴 쪽으로 빗질을 해서 잘라줍니다. 최대한 얼굴에 붙여서 컷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잘랐고요. 이 길이를 바탕으로 뒤쪽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라인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끔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현재 3번까지 끝나서 자른 모습이고 이제 4번 나눌 차례죠. 4번까지가 두 번째 섹션이 앞머리와 사이드에 있는 디자인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섹션이. 그래서 첫 번째 나눔 섹션과 동일하게끔 평행하게 나누어 줍니다. 자, 첫 번째 섹션에서 각도를 다운 시켰어요. 두 번째 선을 자를 때는 첫 번째보다 살짝 들어서 잘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프트업을 살짝 해주시고 이때 이렇게 높게 들리는 건 아니고요. 살짝 굴곡이 생기게끔 0도보다 우리가 얘기하는 두피 각도 0도보다는 살짝 낮은 각이에요. 자, 그래서 빗질해서 좀 전에 잘라놨던 가이드에 맞춰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4번을 자르고 있죠. 4번 쭉 자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각도를
너무 들어버리면 층이 많이 생겨요. 이때 역시도 각도를 얼굴 쪽으로 붙인 상태에서 살짝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섹션까지 자르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은 커트를 할 때 이 NG 부분이라는 게 있고 OK가 있잖아요. 보시면은 백에서부터 NG 부분, 백에서부터 커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목덜미를 얄쌍하게 표현할 때 우리가 백에서부터 커트를 하고, 백 쪽을 좀 둥글게 커트할 때는 이제 앞쪽에서부터 커트한다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스를 나눌 때 슬라이스를 지금 점선처럼 이렇게 쭉 걸쳐서 나누지 말고요. 자,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NG라는 거는 현재 유라인 섹션을 한 번에 쭉 백까지, 네이프까지 나누지 말고, 자, 우리 이 햄 라인을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드, 프론트 쪽은 동일하게 나누다가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굴려서 나눠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굴리다가 다시 커브 지게끔 이렇게 나눠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프론트서부터 사이드를 디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각도가 들리지 않게끔 최대한 낮춰서 잘라줘야 돼요. 자, 세 번째 선도 두 번째 잘랐을 때보다 살짝 더 들어서 잘라줍니다. 리프트업에서 가이드에 맞춰서 잘라주시고요. 그 흐름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프론트부터 들고 왔으니까 뒤를 자르면서 들어버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최대한 어떻게 각도를 다운시켜서 자른다는 생각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혼동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9번이에요, 9번. 9번 보면은 네이프의 일선에 리프트 업해서 커트한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 해석이 된 부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리프트 다운 해야 되는 거고, 여기와 비슷하게 의미를 주는 게 뭐냐면, 11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골격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프트 업이 강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커트한다. 그러니까 들지 않고 최대한 낮춰서 커트를 하는 뜻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커트 하실 때 각도를 낮춰서 각도를 들지 않고 낮춰서 커트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까지 잘랐으면 이제 12번을 자를 차례거든요. 이때서부터는 섹션을 나눌 때 프론트부터 나누지 않습니다. 프론트 나누지 않고 현재 커브지게 나눴던 부위 그 시작점부터 다시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둥글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디자인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각도를 들지 않고 최대한 각도를 낮추어서 리프트 업이
되지 않게끔 잘라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섹션도 마찬가지로 커브지게 나눴던 부분의 위에서부터 완만하게 점점 나눠주는 거예요, 섹션을. 자, 여기서부터 각도를 들어줍니다. 자, 각도에 대해서 몇 도 설명이 정확하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전에 잘랐던 구간이 들지 않고서 0도로 잘랐다면,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렇게 들어 자르는 걸 90도라고요. 얘를 0도라고 하고, 그럼 그 중간이 45도겠죠. 현재 이 작품은 머시 보부 계열의 G계열 폼이에요. 그레듀에이션 커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각도가 거의 45도를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윗부분에서 전부 다 45도 정도를 사용해서 커트를 하기 때문에 0도하고 45도하고 지금 되는 중간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때 각도를 0도보다 살짝 들어서 한 0도, 45도 중간 정도의 각도, 한 25도나 뭐 30도 정도의 각도로 이 부분을 커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드부터 커트를 진행하면서 뒤쪽이 살짝 들려야 되기 때문에 각도를 낮추지 않고 여기서부터 살짝 틀어서 자를 거예요. 여기서 각도가 이렇게 살짝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섹션, 자, 여기서부터 45도로 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앞쪽서부터 다시 또 둥글게. 여기서 14번이 설명하는 부분이, 여기를 나누실 때 너무 얘를 이렇게 수평 느낌으로 나누지 말아라. 좀 그래도 이렇게 사선의 느낌이 나게끔 나눠달라는 겁니다. 수평으로 이렇게 자르지 않고 손이 사선이 되게끔. 자, 마지막 섹션. 자, 앞쪽서부터 빗질해서 자, 이렇게 빗질해서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해서 보부 계열, 머시 보부 계열의 커트를 잘라봤습니다. 현재 슬라이스 철제 마스터라는 책에는 질감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재 독일원 틴닝, 노브 틴닝이에요. 다른 틴닝과 좀 다르게 좀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커트를 할 때 좀 파워가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스피드 있게 틴닝을 할 때 상당히 좋은 틴닝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이드를 이 질감을 처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머시룸, 이 버섯머리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버섯머리들은 앞에서 봤을 때 일단 이게 동그란 라인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도 이 볼록한 부분을 유지해요. 그리고 라인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머시룸 이 질감 처리를 할 때 너무 과하게 사이드를 날려버리면 사이드가 무겁다고 해서 그럼 라인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를 질감 처리할 때 특히 이 머시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틴닝을 처리할 때, 틴닝을 작업을 할 때 보통 수직 섹션을 사용해서 앞에 있는 부분을 설명해 볼게요. 수직 섹션으로 틴닝을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수평으로 잡아서 틴닝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거든요. 누구나 다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이제 이 머시룸 라인은 좀 질감 처리할 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현재 라인에 있는 머리카락이 질감이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은 라인이 너무 가벼워 보여요. 그래서 앞에는 무거운데 사이드는 엄청 가볍고 그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이드의 양감을 조절할 때 양감을 정확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아셔야 되는데 이 사이드에서 양감을 조절하는 부위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요 사이드에서 요 부분이 정확하게 사이드 양감을 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직으로 잡아서 틴닝을 넣더라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죠. 이게 다 잡고 넣어버리면 밑에 있는 머리까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쪽이 덜 들어있게끔 위에만 잡아줄 수 있는 거고 또 아래도 같이 넣어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라인에 있는 머리카락이 숱이 너무 빠지지 않게끔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이드에서 내가 양을 많이 빼고 싶다고 해서 전체를 다 잡고 이렇게 자르지 않고 위를 이렇게 잘라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라인은 살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서 저는 그래서 양을 좀 빼기 위해서 안쪽에서 삼각형 라인 한번 넣어주고 끝에는 평행하게 같이 그리고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재 요 노브 틴닝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틴닝에 빠져요. 숱이 18%면은 일반 틴닝보다 조금 적게 빠지는 틴닝이에요. 그래서 숱이 많이 빠지는 틴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 커트 할 때는 정말 적당한 감모량을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다음 사이드는 자, 각도를 90도로 들어올려서 안쪽에서 현재 잘라놓은 둥근 폼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두상에 평행하게끔 이너 레이어 시닝 그 다음에 커팅 라인을 평행하게끔 엔드 시닝을 넣어줄 거예요. 또다시 잡아서 여기까지만 안쪽에서 이너 레이어 티닝 그다음 머리 끝에 엔드 시닝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앞머리 부분은 제가 안 넣습니다. 앞머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평으로 떠줘야 돼요. 수평으로 떠서 수평으로 잡고 자 넣을 때 날이 항상 아래로 가야 돼. 날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홈이 없는 날이 아래로 가게끔 해서 틴닝을 넣어줘야지 겉에 있는 머리가 깨끗하고 이쁘게 잘립니다. 자, 그 다음 섹션도
또 똑같이 잡아서 그 다음 섹션 머리만 잡고 날이 아래로 들어가게끔 해놓고 틴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겉에가 지저분하지 않아요. 이 독이돈 틴닝의 최대 장점이죠. 자, 그다음 뒤쪽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뒤쪽은 쉐입이 뒤가 좀 더 볼록해 보일 수 있게끔 네이프 쪽을 좀 더 부드럽게 질감 처리할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3등분을 나눠서 언더 섹션에서 수직 섹션을 사용해서 이너, 자, 두상에 평행하게 넣는 게 이너 레이어예요. 자, 그 다음에 커팅 라인에 평행하게 넣는 걸 엔드 틴닝. 그래서 이너 레이어 틴닝과 엔드 틴닝을 같이 사용해서 질감 처리하겠습니다. 본인이 자른 커트 형태를 유지시키면서 질감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볼록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안쪽에서 이너 그레듀에이션 틴닝, 아래가 짧고 위가 길어지게끔, 그 다음에 엔드 틴닝 같이 혼용해서 베이스는 온베이스로 커트하겠습니다. 확실히 가위 중에서도 긴 가위가 있고 짧은 가위도 있잖아요. 틴닝도 지금 제가 이렇게 짧은 틴닝은 처음 사용해 보는데 확실히 힘있게 잘 잘리네요. 확실히 힘있게 잘 잘리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위에 있는 오버전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섹션을 사용해서, 자, 이너 그레듀에이션 틴닝, 아래가 짧고 위가 길어지게끔, 그리고 엔드 틴닝은 내가 한 커트에 평행하게 자르는 게 엔드 틴닝이에요. 그 다음에 오버랩은 하지 않습니다. 각도 들어서 이너 그레듀에이션, 엔드 틴닝, 방사선 섹션을 활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커트와 질감 처리까지 이제 마무리한 겁니다.